그런 것은 지양해야 된다. 지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신 이제 예외 규정은 위로 올려보고 있는 얼굴 부분은 더 위를 쳐다보고 뭐 등을 쳐다본다든지 위에 뭐 태양을 바라보고 있다든지 위에 비행기를 바라보고 있다든지 이런 윗부분을 바라보고 있는 부분은 헤드룸을 더 많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그 숙이고 있는 인물에게는 헤드룸을 더 좁게 해서 인물의 행동에 의미를 부여주는 그러한 규칙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눈의 위치 정한 거는 좌우 상하 위치를 정한 거 얘기했고요. 루킹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자, 인물 앞에 공간을 얘기하는데 인물이 완전히 옆으로 프로필이라고 그러죠. 서거나 앉아 있어서 한쪽 눈밖에 보이지 않을 때 인물의 코끝을 화면에 세로 중앙선 위치에 놓도록 해야 화면의 안정감인데 인물이 비스듬히 옆으로 세미 프로필 서거나 앉아 있을 땐 미간을 중앙선상에 놓는 게 좋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외 사항은 두 사람 이상이 출연한 샷에서 외면하고 있을 때나 반대쪽으로 고개를 돌리려고 할 때 할 상황에서는 주요 인물의 정면보다는 반대편 쪽에 루킹룸을 더 넓게 해야 설득력 있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아닌 대사하다가 갑자기 돌아서는 경우도 오른쪽에 있는 사람 대사 같이 하고 있는 대사를 치고 있는 그 사람을 의식해서 공간을 주는 게 좋은데 외면했을 때 느낌을 주는 게 좋은데 뭐 어떤 일을 등을 치고 왼쪽 화면에서 봤을 때 왼쪽을 보면서 거실에서 무슨 그 정리정돈을 하고 있다든지 탁자 위에 그런데 오른쪽에서 오른쪽 방에서 누가 나온다 할 때 왼쪽 인물을 어느 정도 바스트라든지 웨이스트를 주고 있을 때 정리정돈하니까 웨스트 정도 주겠죠. 생활 일상을 보여주니까 그랬을 때 그 앞쪽을 주는 것보다 뒤쪽 미리 그 예견은 하지 않지만 그 본인은 예견은 하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뒤로 돌아봐서 이렇게 대사를 나눌 수 있도록 그쪽을 주는 게 좋다. 이거는 이제 서로가 이견이 있어요, 사실은. 미리부터서 그 화면을 보여주고 있으면 시청자들에게 그거를 미리 암시를 해주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스토리 구성에서 더 제약을 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저의 의견 같은 경우가 그래요. 그래서 뒤돌아섰을 때 자연스럽게 약간 뒤돌아서 하는 그 순간에 약간 패닝을 해서 오른쪽 주는 게 낫지. 미리부터도 그쪽을 공간을 주고 있으면 미리 스토리상의 그 제작진들이 알고 하는 느낌을 주는 것은 좋지 않다라는 게 또 하나의 의견일 수 있습니다. 일반 법칙은 자 영상에 있어서 일반 법칙입니다. 인물은 배경에 있는 대도구나 소도구들을 그들의 머리에 솟아나는 것처럼 보이게 구성돼서는 안 된다. 뭐 촛불이라든지 뭐 그림책에서 많이 보셨죠. 책에서 또는 어떤 뭐 그 선이 머리 위로 이렇게 일직선을 내려꽂는다든지 예전에 아주 여러분들은 이제 모르시겠지만 선생님 어렸을 때 영화니까 엑소시스트라는 무당이라는 얘기죠. 아주 무서운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신부님이 그 귀신을 쫓는 그런 신부님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젊은 신부님이 길을 가다가 전선이 머리 위로 이렇게 전봇대가 꽂혀져 있는 그런 바스트가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전선이 목을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가르는 그런 그림이 한 번 나왔어요. 근데 그게 별 의미 없이 봤는데 나중에
그 다시 한번 영화 그 TV에서 나왔을 때 보니까 상당한 의미를 주었던 그 결국은 그 신부님이 돌아가시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일부러 그 영화에서는 그 구도를 그렇게 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 특히 드라마 같은 경우는 멀티 카메라로 어, 그 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야외 촬영은 좀 다릅니다만 그리고 시간적 제약이 있고 하기 때문에 주로 스튜디오에서 멀티 카메라를 이용하는 그런 제작은 어, 연극 무대에서 배우들이 이렇게 연극을 하는 것을 멀티로 NG 없이 이렇게 음, 촬영하는 제작하는 그런 양식이라고 보시면 또 어떻게 보면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래서 초기에 우리나라 드라마들 다 생방송으로도 했다는 그참 그 믿기지 않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어쨌든 멀티 카메라는 연극 무대를 화면으로 옮겨놓는 듯한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그 TV 드라마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영화는 그와 달리 어, 그 한 컷 한 컷을 그 쪼개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하나의 컷들이 아까 말씀드린 컷은 스타트에서부터 멈출 때까지입니다. 카메라가 롤을 했을 때 그 스타트 카메라 스타트에서 멈출 때까지 한 컷이라고 하죠. 테이크라고도 하고 그래서 그 한 컷 한 컷들이 굉장히 의미를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들을 자세히 보시면 그 상당히 영상 하나하나가 그 한 컷 한 컷들이 굉장히 그 메타포도 있고 그다음에 좀 상징성도 있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그 생각을 많이 해주는 그런 화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소도 그들 머리에 솟아난 것은 구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지 않다. 일반 법칙입니다. 그리고 어떤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장면에 그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샷들은 피해라. 균형을 이루는 샷을 만들어라. 그래서 뭐 밸런스가 무너지는 그런 것들은 하지 마라. 장면에서 수평성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목이나 전선줄이라든지 허리 이런 쪽을 지나치지 않게 해라. 뭐 창문 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뷰를 할 때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돼요. 좀 그런 부분은 영상에 있어서 어, 우리가 촬영을 할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프레임에서 각 샷을 만들기 위해서 렌즈의 선택이라든지 카메라 각도라든지 구도, 구성 방법, 카메라 조작 등을 미리 염두에 두고 촬영을 해라. 미리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 촬영 들어갈 때 미리미리 계산을 하고 그 촬영에 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렌즈의 선택 같은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렌즈, 영화용은 터린용이라서 렌즈를 줌 렌즈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줌은 달리로 써요, 달리. TV가 줌 렌즈를 이제 쓰긴 합니다만, 그래서 렌즈를 그때그때 갈아 끼워야 되는데 조금 이따 나옵니다만 렌즈는 와이드, 광각, 와이드 렌즈, 광각 렌즈 그리고 어, 그 죄송합니다. 와이드 렌즈 그리고 노멀 렌즈, 표준 렌즈, 그다음에 텔레 렌즈, 망원 렌즈 이렇게 보통 그 기본적으로 나눠져 있죠. 물론 그 외에도 렌즈도 많습니다만 좀 살펴봅시다. 근데 어쨌든 이러한 렌즈를 미리 선택을 해야 된다. 그 포커스 부분, 뎁스 오브 필드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그 선택에 따라서 달라져요. 뒤에 그림을 흐릿하게 만든다든지 이건 망원 렌즈를 써야 되고 그다음에 광각 렌즈를 씀으로써 와이드하게 보여지는 그 부분이 뭐 달리하고 관련돼서 웅장하게 보이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포커스의 범위를 넓혀줄 수 있고 또 이런 이것들을 렌즈 선택을 미리 해야 됩니다. 카메라 각도는 제가 누차 말씀드린 앵글, 우리가 보통 그 컨티뉴이티에서 TV 드라마에서 그 PD가 인물의 사이즈를, 피사체 사이즈를 미리 정해서 리허설 때 이렇게 드라이 리허설 때 그 결정을 한다고 하지만 앵글은 특별한 의미를 두고 있는 PD의 연출에 특별한 미장센적인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한은 모든 것을 촬영 감독에 맡깁니다. 그래서 앵글만큼은 굉장히 그 촬영 감독이 굉장히 그 감각적으로 그리고 의미 부여를 해서 많이 그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카메라 위치입니다. 앵글은 피사체와 카메라 그 각도예요. 위치. 그는 어떤 책은 위 아래로만 보통 카메라 각도를 얘기하는 그렇잖아요. 부감 또는 안각만 얘기하는데 좌우 1cm의 차이에 있어서 주위의 배경과 그다음에 인물의 인물의 프로필과 정면 사이에서 그 나타내는 각도, 그다음에 그 소도구와의 관계, 조명과의 관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그다음에 앞과 뒤, 전후, 좌우로 가면서 전후로 하는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나요. 카메라의 위치는 다시 말해서 카메라 감독, 촬영 감독의 눈이 될 수도 있고 렌즈죠, 렌즈의 위치는 카메라의 위치는 결국은 촬영 감독의 눈이 될 수도 있고 그 눈이 바로 결국은 시청자의 눈이 되는 겁니다. 관객의 눈이 돼요. 화면을 통해서 보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촬영하는 사람들이 기계적으로 어떤 테크니컬한 그런 기법들도 중요하지만 이 앵글을 어떻게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카메라 없이 여러분들이 평소에 해야 돼요. 보는 각도, 관점이라고도 하죠. 그 관점을 얼마만큼 다양하게 볼 줄 아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카메라 없이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평소에도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카메라 각도. 자, 구도. 카메라 각도는 누차 선생님이 이제 계속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구도. 아까 말씀드린 뭐 여러 가지 뭐 일반 법칙에서 어떤 그런 구도. 또는 이제 그 앵글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의 뭐 통일성이라든지 조화라든지 그다음 배합이라든지 강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책에 보면 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인터넷을 봐도 여러분들은 구도에 대해서는 많이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뭐 안정된 수평 구도가 있고 수직 구도가 있고 그다음에 그 사선의 구도 뭐 여러 가지 구도가 있죠. 구성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성 방법도 여러 가지 리듬을 어떻게 줄 것인지, 그다음에 강약을 어떻게 줄 것인지. 뭐 예를 들어서 쇼 음악 중심이라고 합시다. 음악 프로에서 앵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빠른 곡이라 그래서 현란하게 그렇게 구성하는 것과 중간에 어느 정도의 그 디졸브라든지 노래 가사 내용에 따라서 또는 도중에 그 프로그램 구성에 따라서 발라드 곡을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구성 방법이에요. 뭐 흐름이라든지 리듬이라든지 강약, 그다음에 고저 장단
명암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 전체 스토리를 그 전체 어, 그 줄거리 프로그램의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배치하고 구성을 하는지 카메라 그 영상을 어떻게 배치하는지 빠르고 느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구성 방법이라고 합니다. 구도는 그 그림 한 폭의 한 장의 샷에 대해서 어떻게 그 화면을 배치할 것인지 구도를 잡을 것인지를 얘기하는 거고요. 컴포지션이라고 볼 수가 있는 컴포지션 구성이라는 것은 프레이밍이에요. 프레이밍. 그러니까 연결 화면과 화면들을 연결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매치를 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구성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큐시트 부분에서 시간이 되면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쇼 프로그램에서 제가 그 큐시트를 제가 언젠가 한번 넣어놔 드릴게요. 대면할 때 그때 잠깐